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변호사께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지소미아는 당연히 저는 뭐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이해찬 대표도 최초에는 지소미아, 일본이 저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소미아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강경한 입장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그 한국과의 그 신뢰와의 관계를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협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폐기해야 한다. 예, 폐기해야 한다 입장입니다. 예, 근데 현 시점에서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것이 또 한국당에서의 주장인 것 같은데 논설위원께서는 어떤 좀 입장이십니까? 네, 원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이 지금 현재는 조금 구도가 좀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이제 핵 문제라든가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항상 그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응해서 한미 간의 동맹이고 거기다가 일본을 넣으면 한미일 군사 어떤 안보 공조 체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거 일환으로서 정보 보호 협정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러한 현재 역사 문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 일종의 보복을 하면서 이제 약간 경제 일종의 전쟁 비슷한 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거를 복원해가지고 안보 공육 체제를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하나의 수단으로 현재 검토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거를 폐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게 폐기 가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 외교적 해법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 실무 협상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뭔가 지금 현재는 강경하게 일본에 대응하자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주력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사를 교환하면서 결국에는 한일 정상이 만나가지고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는 이런 건데 하나 안타까운 점은 어저께 청와대 측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사를 준하는 고위급 인사를 보냈다는 거죠, 일본에. 두 차례 보냈는데 그게 일본에서 제대로 그런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앞으로 일본도 진짜 이런 식으로 이웃 국가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서 분위기 조성해서 결국에는 큰 틀에서 그런 쪽으로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한국당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폐기를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좀 외교적 해법이 좀 필요하진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7월 달에 특사가 두 번이나 파견이 됐다고 지금 보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은 이미 다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부분은 지금 일본이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뺐다는 것 자체는 우방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이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관련돼서도 그 틀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에 놓여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지소미아 파기도 본때를 보여줄 것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 모습을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견해도 이렇게 엇갈리는 것처럼 여야 정치권 내에서도 이 방안을 두고는 굉장히 좀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의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백색 국가 제외 후에 적반하장이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이 표현을 두고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발언이 오히려 무례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요즘 일본의 강요나 일본의 그 대신들의 그 태도를 보면 일본만 세계에서 살아가는 듯한 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사토 마사이사라는 그 부대신이 발언한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비정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다시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토 마사이사라는 이 부분이 특이한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울릉도에 입국하겠다고 때를 쓰던 참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부대신에 그 임명이 될 때 자위대 관련된 그 자위대 군국 규율에 관련된 순서를 따라서 하는 그런 특이한 조금 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강경화 외무장관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외교부는 뭐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일본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외교부가 좀 더 강하게 좀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지금 현재 일본이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도발에 가까운 이러한 행위들과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고 강단 있는 또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필요해요. 예. 그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지난번에 영공 침범한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다 그러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일 때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다 외국에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경하고 강단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이 외무차관의 이 발언은 굉장히 진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무례한다고 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그리고 진짜 본인의 발언이 무례하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 어떻든 이렇게 목소리를 일본에서도 높이다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어떤 여론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에도 이번에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의를 발표했을 때 우리 주식도 일부 떨어졌습니다만 일본 주식에 떨어진 건 좀 더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양국에 이게 이러한 식으로 되면 다 피해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도 단호하고 강경하게 해야겠습니다만은 일본이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우리까지 저는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점잖게 경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이긴 게 아니라 서로 진정으로 이런데 치밀하게 대응해서 실리적으로 그리고 국익을 지키면서 그를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잖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 참모진들이 최근에 SNS에서 여론전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도 무도함이 도를 더해간다.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또 직접적으로 SNS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청와대 참모진들의 SNS 여론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연쇄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또 그것도 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분명히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참모들이 대통령과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결집하자는 의미에서 예.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이 표현의 수위를 일본이 무리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거를 따라가지 말고 다 강단이 있으면서도 이런 표현을 잘 절제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뭐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굳이 지금 현재 수석을 그만뒀습니다마는 조국 수석처럼 뭐 죽창가를 뭘 올린다든가 거기에서 우리 그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7일인지 반일인지 밝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을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했던 그 SNS 문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수석의 경우는 이제 물러났습니다마는 예. 이때 특사를 2차례 파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후에 여러 가지 SNS 글을 올렸다는 게 비슷한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특사를 파견하는 건 대화를 하자는 건데 그러한 거하고도 맞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과거의 조국 수석 발언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지만 현재 지금 청와대 참모진의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거기에 있어서 좀 적절한 조치였다, 적절한 표현 수위였다라고는 어느 정도 지금 대응할 수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표현들은 앞으로 잘 조정해가면 되겠습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일본이 그냥 시비를 걸어온 게 아니라 전쟁을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도 아주 엄중한 태도와 그 말투로 국무회의에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뭐 국민을 선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일본에서
먼저 명확하게 전쟁을 걸어온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국민들의 그 단합된 의지, 그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지난 그 정부의 그 인사가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2의 근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의 한국민의 그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고요. 이번 기회에 한국인의 그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일본이 정신을 차리고 또 장난질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이런 SNS 여론전은 적절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외교전도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그랬고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좀 판정승이었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그 이번에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장관 이런 외교 장관 이런 회의에서는 그 우리가 결국에는 국제 사회에 우리가 지지를 더 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판정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거기 회의에서 이번에 의장 성명이 나왔는데 아세안 플러스 3 예. 그 국가의 의장 성명에서는 일종의 이제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보요 무역지 확산이 일단 우려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외교 장관들 이런 모임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과거의 의장 성명에는 없던 내용이어서 예. 일본의 이런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우리 쪽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그 회의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이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발언을 한 것들도 우리에게 상당히 원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장관 그리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이 일본에게도 일정 부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와 중국이 그렇게 이제 외교적 동조를 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콕 집어서 일본이라는 말을 집어서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사회가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일본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도 또 똑같은 그런 무역 보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서인지 예. 몰라도 아세안에 있는 그 국가들도 이런 그 성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되게 비판하는 쪽에 그 의장 성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추경안 심사 밤 늦게까지 다 하고 있었고 기자들도 대기하면서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저녁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국회로 방문한 김재원 예결위원장, 다른 위원장도 아니고 사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명백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술 먹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찬 대표의 사퇴 사건은 그냥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김재원 위원장의 태도는 임무 해태거든요. 지금 그 기자들이 지금 추경이 100일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예. 그거를 가지고 다 기다리고 한참을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횡설수설하는 듯한 얘기를 하시고 국채 얘기하시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나 요구를 전혀 호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당에서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수위 정도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추경이 하루 이틀 미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00일 가까이 미뤄졌고 추경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관련돼서도 지금 의문이 지금 생기고 있는 이 마당에 예결위원장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고 왔다. 예.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는. 사퇴까지 가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논설 위원께서는 이 논란 그리고 한국당의 처벌 수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 예결위에서 추경 오랫동안 미뤄졌던 이거를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에 예결위원장이 저녁에 자기가 업무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거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심지어 밥 먹고 술 마시는 것도 굉장히 그때그때 자제할 필요가 예. 있거든요. 특히 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고 그러나 이런 징계를 그나마 내린 거는 다행인데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더 강하게 내렸어야 한다. 좀 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해찬 대표의 음주는 괜찮고 이 김지은 위원장의 음주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찬 바로 그 점에서 이날은 예결위에서 추경을 심사하는 이런 거였고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 이해찬 대표도 이날은 여러 가지 비상대책 연석회의도 주재하고 그러는 그때 일본에도 조치가 나오네 오후에도 또 논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찬 대표의 음주도 50보 100보로 분명히 예. 부적절했다 이런 예.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행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말씀.